2024년 갑진년의 갑목일간 분들은 천간엔 비견운이었고 지지에는 재성운이었죠. 그리고 갑진년 자체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 새로운 일거리 등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낯선 환경에서 살아오셨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한 한 해를 보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을사년은 그 경쟁 구도나 많은 일거리가 여전히 이어지겠지만, 그래서 여전히 아주 빡센 한 해가 될 테지만 적어도 미래에 대한 확신은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경금이라는 글자 때문인데요. 일단 을사년은 목기운과 화기운이 이어지는 목생화의 시기죠. 천간은 을목, 그리고 지지는 사화로 에너지가 집중되는, 그렇게 목생화가 강렬하게 작용하는 그런 한 해일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웬 경금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간의 을목은 을경합금 작용으로 경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지지의 사화는 지장간에 사중경금을 품고 있죠. 천간 지지 모두 이렇게 경금과 긴밀한 작용을 하는데요. 그 목적도 유사합니다. 일단 을목은 갑목과 달리 유연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렇게 유연성이 생기는 이유가 경금이에요. 경금 자체는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한 기운이지만 그것은 명확성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목기운의 단계에서는 아까 또 말했다시피 그런 명확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요.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목은 어쩔 수 없이 근거 없는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요. 시작 단계에서는 그 일이 진짜로 의미가 있는지, 종착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반론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추진해 나가려면 우직함과 고집스러움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난관이나 장애물이 조금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 갑목은 당황하게 돼요. 그것을 지혜롭게 넘기는 유연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란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을목이란 단계에 오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그 최종 목적지에 결실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단기적인 난관이나 장애물은 유연하게 잠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융통성이 생기는 단계라는 거죠. 그 이유가 분명한 목적성을 갖게 해주는 경금 덕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의 단계에 이르려면 경금의 명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을목은 경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 지지의 사화 역시 사중 경금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사화는 조금 더 격한 작용을 하는데 일단 화기운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좌우 확장하는 에너지가 더더욱 격렬해집니다.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향력을 큰 폭으로 넓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에너지와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기업들이 하는 마케팅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마케팅은 엄청난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결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는 방향성이나 목적성이 나름대로는 확실해야죠. 그런 분명한 목표 없이 그런 비용을 들이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사화는 그 내면에 그런 명확한 경금이라는 목적성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목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사화는 조금 더 격해진다고 할 수 있고, 을사년은 그런 을목의 작용이 사화로까지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는 그런 한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목일간 분들이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으로 고생하셨던 부분은 적어도 을사년에 이르르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을사년을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한 해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더더욱 좋은 운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았죠. 더 좋은 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을사년의 특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 을목은 십성적으로 겁재죠. 갑목일간 분들에게는 일단 을사년은 겁재를 표방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곳으로 귀결될지는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겁재라는 작용으로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겁재운을 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고 규모를 키우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만 이익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를 통해서 내 영향력을 더 키웠을 때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직장인 갑목일간 분들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변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다른 경험 혹은 다른 기술력을 가진 사람과 프로젝트를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지분을 나누는 거죠. 그것이 조직의 방향성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해 줄 것이고, 내가 성과를 독점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무위로 끝날 수 있었던 프로젝트를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이 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목표는 경금이고, 그 경금은 간목일간 분들에게 십성적으로 편관입니다. 편관은 나에게 굉장한 위기 요인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위기 요인을 이겨냈을 때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주는 십성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갖지 못한 기술을 가진 사람, 내가 갖지 못한 곳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조인트해서 내 비즈니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훨씬 길한 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성과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공고한 브랜드 이미지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측면에서는 남자 간목일간 분들은 이런 겁재가 주는 불안감이 정열적인 사랑으로 이어지는 운인데요. 일단 겁재는 경쟁자를 의미하죠. 나와 다른 매력을 가진 경쟁자. 그래서 내 여자에게 내가 줄 수 없는 신선한 매력을 주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오히려 정열적인 사랑으로 이어져서 그 남녀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을 키워가는 운세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역시나 강력한 경쟁자가 주변에 많이 보이는 운인데, 그로 인해서 질투심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질투심이 동기가 돼서 여자분들을 뱀으로 만들 거예요. 뱀과 같은 매력을 가진 그런 여자로, 그런 자신의 감춰졌던 매력을 발산하는 동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능숙하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남자의 마음을 나에게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운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불안감보다는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려요. 결론적으로 겁재를 표방하긴 하지만 그 귀결이 불확실성 해소와 번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일이나 인간관계 모두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일단은 불안함으로 시작하는 운세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하신다면 모두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여유와 포용력을 갖고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